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 뉴욕에서는 다저스 대 매츠의 경기와 US 오픈 테니스 경기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야구가 열린 시티필드와 테니스가 열린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재밌는 건 미국 여자 테니스의 전설인 빌리진킹이 엄청나게 유명한 다저스 팬이라는 건데요.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은퇴할 것으로 보이는 1981년생 세레나 윌리엄스의 단식 2회전이 동시에 열리고 있었는데도 시티필드에는 42,000명 만원 관중이 들어찹니다. 다저스와 매치에 미리 보는 NLCS인데다 디그롬이 등판하는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매치는 2017년 이후 다저스를 상대로 홈에서 1승 12패라는 절대 열세인데다 5연패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2015년 커쇼를 상대한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 7이닝 13K 무실점 승리와 그레인키를 상대한 5차전의 6이닝 7K 2실점 승리로 다저스를 꺾는 데 1등 공신이었던 디그롬은 그러나 정규 시즌에서는 다저스를 상대로 10경기에서 4패, 2.87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디그롬이 5번 이상 상대한 16팀 중 디그롬에게 승리를 내주지 않은 팀은 다저스가 유일했는데요. 디그롬은 본인의 다저스전 통산 첫 승은 물론 팀의 다저스전 홈 5연패를 끊기 위해 남다른 각오를 하고 등판한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디그롬을 상대하는 다저스의 전략은 외계인 페드로를 상대한 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볼 카운트가 불리해지기 전에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치자였는데요. 이에 1008명 중 6명이 초구에 방망이를 냈지만 결과는 헛스윙 5개와 초구 아웃 하나였습니다. 1회부터 102마일 포신과 95마일 슬라이더를 던진 디그롬은 덕분에 4회까지 41개의 공을 던지는데요. 디그롬에게 해주는 지원이 늘 부족한 매치는 3회 마르테가 투런을 날려 2대0 리드를 잡습니다. 하지만 다저스가 초구 타격을 줄이고 공을 많이 지켜보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경기의 흐름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저스는 매치에게 버림받고 2014년 다저스에 입단했던 저스틴 터너가 5회 1사에서 안타를 날려 디그롬의 노히트를 중단시켰고 6회 1사에서는 배츠가 홈런을 때려냅니다. 최근 선발 5경기에서 5개의 홈런을 친 배츠는 이로써 2018년에 기록한 32개 개인 최고 기록과 타이가 됐는데요. 36개인 슈아버와 33개인 골드슈미트에 이어 내셔널리그 3위에 오른 배츠는 충분히 홈런왕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폰소 소리아노는 40-40을 달성한 2006년 1번 타자로 나서면서 46개의 홈런을 날렸지만 58개를 기록한 라이언 하워드와 49개를 기록한 엘버트 폴스에 이어 내셔널리그 3위에 그쳤는데요.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홈런왕에 오른 1번 타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배츠 역시 대기록 도전이 가능합니다. 또 6회에 홈런을 맞은 디그롬은 6회 1번 타자의 법칙이 작동했는데요. 디그롬에게 투런을 친 댄스비 스완슨과 솔로 홈런을 날린 라이언 맥맨과 배츠는 모두 디그롬이 6회에 만난 1번 타자였습니다. 매치와 헤어지는 과정이 껄끄러웠던 터너는 7회 비장의 한 방을 날리는데요. 터너가 센터 방향으로 날린 103마일 타구는 동점 솔로 홈런이 되는 것으로 보였고 디그롬은 11번째 도전이었던 오늘도 다저스전 승리에 실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펜스를 넘어가는 타구를 중견수 브랜든 니모가 점핑 캐치로 건져냄으로써 디그롬의 승리를 지켜준 겁니다. 디그롬은 니모 덕분에 7이닝 2실점이 아닌 7이닝 9K 3피안타 1볼넷 1실점을 기록했고 승리 투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이 통산 204번째 등판이었던 디그롬은 1실점 이하를 기록한 100번째 경기로 49%의 경기를 1실점 이하로 맞고 있는데요. 하지만 6회 솔로 홈런을 맞고 7회 동점 홈런을 맞을 뻔함으로써 6회 이후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올해 디그롬은 5회까지는 30이닝 무피 홈런 3실점인 반면 6회 이후로는 6과 3분의 1이닝 3피 홈런 5실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해설 도중 저는 디그롬을 육상 선수에 비유하면 다른 선발 투수들이 5000m 장거리 선수이고
마무리 투수가 100m 스프린터라면 시작부터 100마일을 던지는 디그롬은 우사인 볼트가 800m를 뛰는 것이기 때문에 스태미너가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사실 디그롬과 가장 비슷한 느낌의 선수는 꼿꼿한 자세로 400m를 달렸던 400m의 황제 마이클 존슨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부터 투구수를 80개로 제한하고 6이닝 무실점을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디그롬 사용법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경기 흐름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바보 같은 해설을 한 8회가 끝나고 매치는 디아스 타임이 시작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디아스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국내 메이저리그 중계는 일정이 잡히면 어떤 피드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 일찌감치 미국 쪽에 통보합니다. 어느 중계를 선택할 것인가는 아무래도 메인으로 중계하는 팀의 걸 봤는데요. 샌디에고 중계는 샌디에고 방송, 다저스 중계는 다저스 방송, 에인절스 중계는 에인절스 방송, 토론토 중계는 토론토 방송을 받고 다른 경기들은 주로 홈팀 중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다저스 매치 시리즈는 다저스의 중계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PD에게 부탁해 디그롬 경기만큼은 매치 걸 받아달라고 했고 미국 쪽에 다시 연락해 피드를 바꾸게 됐는데요. 매치 방송으로 나가야 디아스의 등장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치는 디아스의 등장곡인 나르코를 연주한 호주 출신의 트럼펫 연주자 티미 트럼펫을 초청해 디아스가 등장하면 라이브로 연주할 계획이었지만 어제 다저스가 승리하면서 불발됐는데요. 이에 오늘도 디아스가 등장하지 못하면 매치도 저도 무한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디그롬이 호투하고 니모가 디그롬의 승리를 지켜줌으로써 지금까지는 야구를 전혀 몰랐지만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매치 팬이라고 한 티미 트럼펫의 연주 속에 디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디아스는 공 9개를 던져 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순식간에 경기를 정리합니다. 제가 올 시즌의 매치를 강팀이라고 생각하는 건 두말할 필요 없는 디그롬 슈어저 원투펀치는 물론 오늘 8회를 3자범퇴로 정리하는 등 최근 24와 3분의 1이닝 3실점인 오타비노와 19연속 세이브 성공을 이어가며 같은 기간 33과 3분의 2이닝 2실점인 디아스의 불펜 원투펀치가 강력한 데다 마르테, 케나, 에스코바 세 베테랑이 합류한 타선이 에릭 차베스 코치의 지도와 어울려 대단히 끈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츠 감독의 1000번째 경기였던 다저스는 비록 3안타 1득점에 그치며 1대2로 패했지만 역시 저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타일러 앤더슨은 7이닝 2실점으로 역투했고 타자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디그롬을 경기 중반부터는 공략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저스는 어제 감격의 세이브를 올린 리드가 오늘도 3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는데요. 어제 리드에게 마무리를 맡겼던 로버츠 감독은 필립스, 베시아, 햄브리, 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투수들에게 휴식을 통보하고 시작했으며 5번째 불펜 투수가 필요할 경우 알베르토를 올려보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미리 보는 NLCS에 손색이 없는 경기를 한 두 팀은 내일 커쇼와 베시시 격돌합니다. 만약 오타니가 MVP 2연패를 하게 된다면 오늘 경기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는데요. 1차전에서 동시에 홈런을 날리고 2차전에서 저지 혼자 홈런을 쳤던 둘은 오늘은 저지가 침묵하고 오타니가 홈런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오타니의 시즌 30호 3런은 경기를 뒤집는 역전 결승 홈런이었습니다. 지난 등판 7이닝 9K 무실점 승리에 이어 최근 4경기에서 홈런 3개를 몰아친 오타니는 이로써 11승 30홈런에 도달했는데요. 10승 30홈런은 세계 최초의 기록에 해당됩니다. 오타니는 2016년 일본에서 10승 22홈런이었고 베이브루스는 1919년 9승 29홈런으로 10승 30홈런은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나는 오타니를 MVP로 뽑겠지만 저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만 9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오늘 경기 전까지 저지가 7.7, 오타니가 7.2였습니다. 도널슨과 카이너 팔레파의 연속 실책 이후
코리 오타니에게 역전 3런을 맞은 양키스는 9회 무사 1, 2루에서 동점에 실패했고 콜은 7이닝 3실점 2자책 패전을 안았습니다. 샌디에고는 오늘도 5대4로 승리하고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3연승에 성공했는데요. 전담포수였던 오스틴 놀라 대신 루이스 캠프사노와 처음 호흡을 맞춘 머스그로브는 6회까지 11K 2피안타 1실점이라는 완벽한 피칭을 합니다. 저는 중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머스그로브는 투수 리딩을 더 잘하는 포수를 만나면 지금보다도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잘하고 있는 머스그로브의 문제는 완벽한 피칭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전혀 다른 투수가 된다는 건데요. 6회까지 78구였던 머스그로브는 7회 갑자기 다른 투수가 됐고 볼넷 못 맞는 공으로 무사 만루에 몰리더니 결국 2점을 허용하고 교체됩니다. 피더슨의 8회 말 적시타로 한 점 차가 된 경기는 샌디에고의 마무리가 누군지가 궁금했는데요. 1, 2차전 모두 등판한 닉 마르티네스가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멜빈 감독의 선택은 8회를 마무리한 루이스 가르시아가 아닌 조시 헤이더였는데요. 9회 좌타자가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타자 에스트라다에게 안타를 맞는 것으로 9회를 시작한 헤이더는 1사 후 폭투를 통해 1사 2루를 허용하는데요. 하지만 다음 두 타자를 범타로 처리하고 샌디에고에서 첫 세이브를 따내게 됩니다. 헤이더는 마지막 타자에게 던진 초구를 제외한 14구 중 13구가 싱커였는데요. 싱커 구속이 평균 97.3마일로 평소와 다름없었던 헤이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싱커 제구는 아직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3타점을 올린 마차도가 마감 시한 이후 26경기에서 6홈런 27타점인 반면 소토는 4타수 무안타 1볼넷에 그쳤는데요. 이번 시리즈 11타수 무안타 1볼넷에 그친 소토는 타율이 2할 4푼 8리로 내려갔습니다. 좌한 선발 우두를 맞아 일본으로 출전한 김하성은 4타수 1안타에 못 맞는 공 하나를 기록했고 개인 최고 기록에 해당되는 선발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김하성은 마지막 타석 범타를 통해 8월 월간 타율이 3할에서 2할 9푼 4리로 떨어져 2달 연속 3할 타율은 무산됐습니다. 휴스턴은 오늘도 텍사스를 5대3으로 꺾고 텍사스전 12승 4패를 이어갔는데요. 남은 경기 16승 15패만 해도 100승인 휴스턴은 알투베가 오늘도 2루타 포함 3타수 2안타 2볼넷 2타점으로 대활약했습니다. 알투베는 조정 득점 생산력 155로 메이저리그 2루수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코리 시거가 29호를 날린 텍사스는 시미언이 20호 도루를 성공시켜 20-20 클럽에 가입한 것에 위안을 삼아야 했는데요. 이미 아돌리스 가르시아가 20-20을 한 텍사스는 2009년 넬슨 크루즈, 이안 킨슬러에 이어 팀 역대 두 번째로 한 시즌 2명의 20-20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20-20 달성 선수는 가르시아와 시미언, 훌리오 로드리게스 3명이고 카일 터커가 도루 하나, 트레이 터너가 홈런 2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볼티모어는 클리브랜드를 4대0으로 꺾고 오늘 패한 와일드카드 3위 토론토와 게임차를 2경기로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더 반가운 소식은 팀 최고의 유망주 거너 핸더슨의 데뷔였습니다. 굿나르가 아니라 거너로 읽는 핸더슨은 매치 포수 프란시스코 알바레스에 이어 현재 파이프라인 2위 유망주인데요. 21세 63일의 나이로 데뷔함으로써 20세 34일이었던 마차도 이후 최연소로 데뷔한 볼티모어 선수가 된 핸더슨은 마차도가 3루수로 데뷔한 것과 마찬가지로 3루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날려 2016년 트레이 맨시니 이후 처음이자 가장 어린 나이로 데뷔 전 홈런을 날린 볼티모어 선수가 됐습니다. 만약 핸더슨이 마차도의 후계자가 된다면 전체 1순위로 애들리 러치맨, 2라운드 42순위로 거너 핸더슨, 2라운드 71순위로 카일 스토어스를 뽑은 볼티모어의 2019년 드래프트는 팀 역사에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캔자시티를 꺾고 5연패에서 탈출한 화이삭스는 그러나 라루사 감독이 심장의 이상을 느끼고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2011년 카디널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고 은퇴했으며 2013년 명예전당에 올랐지만 지난해 10년 만에 깜짝 복귀를 통해 최초의 세 팀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했던 라루사는 더 이상 감독 수행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라루사와 함께한 화이삭스의 인연은 잃어버린 인연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